react. You whispering my name, thinking I won't be the same. Turn fiction into fact. You hit a b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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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hit a b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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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중형 SUV 산타페인데요. 세대 진화의 흔적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보싱 처리를 한 이 스피커 커버도 뭐 상당히 이색적이고, 차량의 외관, 사실은 코나를 조금 부풀려 놨다는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세련된 그런 디자인에는 분명하죠. 네, 물론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세대 진화에 따른 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4세대) 산타페는 3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진화를 했습니다. 사전 계약 첫날 8,192대가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 SUV 사전 계약 중에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디자인은 코나, 넥소처럼 상하 분리형 헤드램프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캐스케이딩 그릴 면적도 기존 산타페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릴 상단에 굵은 크롬 장식도 눈에 띄죠. 측면은 주간주행 등에서 리어램프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긴 이미지를 유도했습니다. 휠 나치도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고요. 이와 같은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공기저항계수는 0.337입니다. 후면부에는 새로운 형태의 리어램프가 자리를 하며 리어램프 사이는 크롬 장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 일체형의 범퍼 디자인으로 최근 추세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기존보다 70mm 길어지고 10mm 넓어졌습니다. 길어진 차체 길이 덕분에 기존보다 65mm 길어진 휠베이스를 갖게 됐습니다. 인테리어는 코나에서 시작된 특유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기존 산타페의 날카롭고 화려한 분위기 대신 차분한 모습을 갖습니다. 실내 넓은 부분에 소프트 터치 가죽을 사용했다는 점도 좋습니다. 계기판은 7인치 디스플레이로 대체됐습니다.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 화려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구동력 배분은 물론 다양한 정보 확인과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르노 삼성이나 혼다의 최신 모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국산 SUV 최초의 윈드실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에는 현재 재생 중인 음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운드 하운드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음성 메모는 물론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도 있는데요. 세차장 진입 지원 가이드라인 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는 멀티미디어와 공조장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단에는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버튼이나 다이얼 조작감이 고급스럽게 변했다는 점도 좋죠. 시트는 통풍과 열선 모드를 지원하고 조수석을 위한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뒷좌석은 매우 넓습니다. 센터 터널도 평평하고 슬라이딩과 시트백 각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선쉐이드도 갖춰지면서 원터치로 시트를 폴딩할 수도 있습니다. 220V 전원과 USB 충전 포트도 좋은 구성이죠.
안전장비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방지,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전 모델 기본 장착이 됩니다.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은 옵션인데요. 장거리 운전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객 하차 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나 뒷좌석 탑승자를 차량 내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엔진도 달라졌는데요. 디젤 엔진의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는 후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번 모델에는 2.2L 디젤 엔진과 H트랙 4륜 시스템, 8단 변속기와 R타입 MDPS가 장착됐는데요. 새로운 산타페의 주행 완성도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대 산타페 TM 2.2 디젤 모델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는 임의적으로 해제를 시켜봤고요. 네, 현재 D레인지에서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처럼 차를 가속시키고 있을 때 토크감, 그 토크감이 초반부터 두둑하게 나온다는 점이 좋습니다. 최근 타사의 엔진들도 그렇지만 조금 더 실용 구간에 포커싱 하고자 하는 그런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주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현재 모델이 이제 배기량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그러면서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의 렉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다고 우악스럽지 않게 적당히 마일드하면서도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가속을 해나가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나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셋업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엔진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kgm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구동 손실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근 터보차저를 사용하는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흡기 시절에는 이제 구동 손실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에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면 이 구동 효율이 20% 정도 이렇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터보차저를 사용한 이후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차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점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동 손실률, 자동 변속기가 채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상당히 궁금해지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기아 소렌토. 과연 이 두 모델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초반 구간에서는 소렌토 쪽이 살짝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의외로 이제 3500rpm 이후에는 산타페가 살짝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모델 간의 어떤 컨디션 차이 때문인지 사실 이 셋업 자체를 크게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떤 모델 간의 특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만 이제 통상 같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경우 이 유사한 그런 성능을 갖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중간 부분에서 평균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후반에 갈수록 이때는 산타페가 소폭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인 성능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2.2L 모델을 사용했던 초기 산타페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과거 모델, 사실 이때가 이제 EGR 밸브 관련 이제 이슈가 있을 텐데,
네, 이때 현대가 살짝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어찌 보면 이제 소비자를 기만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사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실제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마력 그리고 0.5kgm의 토크 차이 정도인데,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차이가 커집니다. 특히나 뭐 마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 모델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조금 더 살려내면서도 성능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의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현재와 같은 SUV를 운영하는 상황에 있어서 뭐 빠른 변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승차감을 얼마나 서포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뭐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속 쇼크를 막아내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현대 기아차 뭐 심지어는 듀얼 클러치 시스템에서조차도 부드러움을 살려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 변속기에서는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승차감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산타페 이 승차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소렌토를 타셨던 분께서 산타페로 타시게 될 경우 단단하다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초기형 산타페 DM을 타셨던 분들께서 현재 모델을 타신다면 오히려 상당히 부드러운데 약간 주행 느낌에서 밋밋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초기 모델 산타페 DM 시절에는 조금 과한 그런 서스펜션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승차감 부분에서 그랬었죠. 같은 이유 때문에 저도 2열에 아이를 태우는 소비자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 모델 소렌토의 장점이 승차감에 있다면, 현재 모델은 승차감과 적정 성능 사이에서 상당히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차가 201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때문에 승차감을 상당히 희생을 많이 시켰죠. 그 때문에 불만을 느끼신 소비자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서스펜션 세팅,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그 세팅 값을 찾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이 정도의 승차감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정말 부드러운 그런 세단 혹은 소렌토 정도의 SUV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랜저와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산타페의 승차감이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또한 어떤 그 상하 운동, 범프 등에서의 상하 운동을 본다면 소렌토 쪽의 운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멀미의 소지를 조금 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라면은 승차감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아한 그런 측면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상당히 잘 조율된 그런 서스펜션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 서스펜션의 장점, 어느 정도 성능을 받아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처럼 코너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프론트 타이어를 압박시켰을 때 바디롤도 적정 수준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스테빌리티 차원에서도 아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타페 코너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일반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없지만 자세 제어 장치,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끄고 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상 작동하는 경우에도 위화감 없이 꼭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현대기아 초창기 때는 이 자세 제어 장치가 좀 바보스러워서 일정 부분 이제 살짝 스트레스를 주면 그냥 만세 불러버리고 작동하지 않거나 기타 좀 험하게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쉬웠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도 기술의 진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차 그리고 과거의 현대차, 지금만 같았다면 저도 현대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욕을 먹고 안티를 만드는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뭐 현대차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차를 잘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차량의 거동 특성은 언더스테어를 띄게 됩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겠죠. 다만 그 언더스테어의 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운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스피드를 조금 내서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의 하나는 얘기이긴 하지만 네, 어떤 특성 자체로 봤을 때 큰 부담은 없네요. 네, 산타페 제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했던 모델은 아닙니다. 네, 소형 SUV죠. 코나를 타면서는 상당히 놀랬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SUV 아무래도 뭐 플랫폼을 비롯해서 조금 더 경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현재 모델 여기서 잠시 무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산타페 1.9톤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네, 현재 모델은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네,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연료도 충분한 상태고요. 이와 같은 무게를 갖고 있지만 네, 차가 주행할 때 어떤 그 무게에 대한 질량을 크게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뭐 굳이 불만 정도가 나온다면 하드웨어 스펙이라기보단 어떤 그 나머지 부가적인 요소인데 타이어의 성능 정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나옵니다. 하지만 산타페로 본격적인 달리기를 추구하실 그런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특히나 스티어링 조작력이 많은 저속 코너 혹은 이제 고속 레인지에서 이 차를 이렇게 막 휘들고 다닐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뭐 이 타이어도 성능은 솔직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타협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MVH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 때 RPM이 790 정도에 고정이 되니까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낮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네, 현대차가 잘하는 그런 MVH 부분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산타페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가 발전했다고 느껴지는 부분 아무래도 차체 그리고 셰시 셋업 부분에서 뭐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체가 전해주는 느낌 사실 DM 때부터 차체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 간의 차이가 있다면 네, 당시 모델들은 조금 경직된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LF 소나타도 분명히 강성에선 좋아졌는데 마치 이 하단 부분에 본드칠을 많이 해가지고 억지스러운 단단함을 추구한 네, 마치 종이 두 장을 붙일 때 본드칠을 막 해가지고 붙여놓은 때문에 어떤 비틀림에 대한 억제 능력은 좋았지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느꼈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느 정도 차체에서 필요한 그런 탄력성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네, 적어도 어떤 차체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진화의 폭이 상당히 잘 느껴진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네, 아울러 기아 소렌토와 비교를 한다면 네, 완성도 측면에서는 산타페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소렌토 판매량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인데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 경우라면 이 두 대 중에 추천을 드린다면 전 당연히 네, 산타페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모델이 이제 2.2 사양인데 2.0을 비롯해서 이제 가솔린 사양도 있죠. 네,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2 버전에서만큼은 네, 전 확실하게 산타페 손을 들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산타페인데요. 제동 능력 사실 현대차가 좀 아쉬움을 줬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제동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 초반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중반까지 약간은 리니어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중반 이후 이제 페달을 강한 힘으로 압박할 때 그 후반까지는 조금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차라리 어떤 그 비기너 운전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초반 응답성을 살짝 좀 당겨주고 조금 더 이렇게 리니어하게 풀어주는 그런 셋업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앞서 보셨던 그 수치로 본다면 최고 수치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제 최장 42m 이 정도라면 사실은 뭐 타협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이 차에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승객수를 감안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성능이 확보되면 좋겠네요. 아참, 가속 성능을 확인을 안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산타페 TM 2.2 디젤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정도면 이제 약 9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소렌토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좌측이 산타페, 우측이 소렌토의 것인데요. 또한 과거에 그 출력이 떨어지던 그 시절, 네, 이잘 이슈가 있었던 그 시절에 산타페 2.2와 비교를 한다면 네, 뭐 0.5초, 0.6초 정도의 차이니까 분명히 성능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장비들 상당히 뭐 이점이 많이 있죠. 네, 김선웅 기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계 보건기구죠. 디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비소나 플루토늄과 같은 인체에 매우 해로운 그런 배출가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이런 배출가스를 최대한 줄이고자 만든 것이 바로 유로6 기준입니다. 유로6 기준을 통과하는 데 있어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 후처리 장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후처리 장치는 이름 그대로 일단 연료로 동력을 만들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후처리 장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동안 현대 기아차가 즐겨 사용한 장치는 LNT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LNT는 배출가스 중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촉매 표면에 가둬두는 방식인데요. 촉매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연료를 많이 뿌려서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변환시켜줍니다. LNT의 장점으로는 150도씨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산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 SCR과 같이 요소수의 사용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설비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연료 분사량이 최소 26%에서 최대 57%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연비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촉매 자체가 귀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배기량 엔진에서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통 2리터 전후의 배기량을 갖는 디젤 엔진에서 종종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산타페를 통해서 적용된 SCR 방식은 촉매제를 배출가스에 직접 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략 물과 요소를 7:3 비율로 섞인 용액을 사용하는데요. 이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한 다음에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질소와 물, 이산화탄소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SCR의 가장 큰 특징은 질소산화물 정화 능력이 9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LNT 같은 경우는 70에서 80%대의 정화 능력을 갖췄습니다. 물론 SCR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반응한 이후에도 남아서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문제인데요. 이를 암모니아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 암모니아에 사람이 접하게 되면 폐나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요소수를 뿌려야 된다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의 현대 기아차는 EGR 시스템을 건드려서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게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은 물론 환경적인 부분까지 개선을 시켰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산타페. 최근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세대 진화의 폭이 상당히 잘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핸들링, 스티어링 시스템 자체에서 오는 그런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초기 모델들에 비해서 초기 이제 그 어떤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쓸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뭐 다양한 장비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저런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는 것도 좋고요. 또한 큰 사이즈의 폰도 쉽게 수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패블릿폰을 쓰시는 분들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가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어떤 잡소리를 잡아내는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다른 부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컵홀더, 이 홀드를 하기 위한 이 스프링이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주거나 이 좌우의 움직임을 막아줘야 되는데 노면이 거칠어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뭐 공간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산타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를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내 주행 연비는 뭐 상당히 타협할 만한 좋은 수준이죠. 고속도로 주행 연비도 이 정도라면은 숭후할 만한 수준입니다. 1.9톤의 SUV, 거기에 사륜 구동 시스템이 물려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네, 타협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현대 산타페. 네, 뭔가 좀 안도감이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차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뭔가 이 지적을 하면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 뭔가 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사실은 자유롭다는 느낌이 많지 않은데요. 네, 이와 같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사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분들입니다. 네, 어떤 지적이 있을 때 그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면 좋은 소비자인데 국내에서 아직은 그런 문화를 요구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동차는 재산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내 차는 완벽해야 되고 나의 선택은 최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타고 있는 그 차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조금 더 넓은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접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행히 산타페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시원스럽게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형태의 계기판도 좋았고, 다만 이제 기왕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좀 크게 쓸 거라면 타코미터나 어떤 연료 게이지 쪽도 조금 더 넓혀 사용하면 좀 더 이상적인 모습이 비춰질 것 같긴 하네요. 네, 충분히 가족용 SUV로서 그렇게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산타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인데 540 때도 그랬는데 이 차도 좀 이 세차 냄새가 심해서, 현대차가 이제 마일리지가 한 4,000, 5,000 되면은 이제 이게 완화되는데 초기 때는 좀 이게 심하기 때문에 어떤 그 소비자분들께서 처음 이제 차를 구입하셨을 때 어디 이렇게 좀 시원한 데 나가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아쉽게도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그래도 잠깐만 열었다가 바로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냄새 해주거나 먼지 해주거나 그렇네요.